자, 우선은 뭐 개념이 첫 번째 페이지에 있기는 한데 이 녀석을 먼저 다루고 갈 거는 아니고 뒤에는 문제들부터 먼저 볼 거거든요. 자, 유형 첫 번째. 자, 일단은 1번 문제부터 바로 갈게요. 자, 일단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필통이 없어? 필통 할 거네. 안경? 안경 있어 없어? 있어? 자, 2차 곡선이랑 직선의 관계인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2차 곡선들은 얘가 X문자나 Y문자에 내가 2차식으로 어쨌든 정리가 돼. 그 애들이 누구였냐면은 포물선이랑 그 다음에 타원 쌍곡선들이 2차식으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직선 있죠. 이 직선은 우리가 1차 이하의식 X랑 Y는 그러니까 Y랑 X의 1차 이하의식이지. 자, 그들끼리 내가 있잖아 위치관계야. 그러면 얘네들이 있잖아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났더라도 얘가 접해서 만나는지 아니면 교차돼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많아봤자 몇 개 나올 수밖에 없어. 연립해서 계산하면 2차식과 1차식 연립이니까 최종적으로 문자 하나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쵸? 많이 나와봤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내가 풀었을 때 해는 많아야 몇 개라고?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이 녀석들의 위치관계는 내가 연립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개수를 내가 판단하는 녀석이면 교점 개수는 내가 판별식을 우리가 이용을 하시면 되긴 한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자, 개수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자, 얘가 문자 하나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되면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양수면은 개수 2개 나오고 음수면은 0일 때는 우리가 1개가 나오죠. 판별식으로 개수 체크. 근데 2차 방정식이 아니라면은 2차 방정식이 아니었을 때는 그때는 2차 아닐 거고 그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시는 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곡선과 직선 얘네 위치관계를 물어봤어. 그러면 연립하면 되거든요. 자, 연립할 때 자, 여기 지금 보이는 y라는 녀석은 3x 더하기 얘가 1이 되고 y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3x 더하기 1에 얘가 제곱에 그 다음에 얘가 12에 얘가 x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정리해주면 9x제곱에 그 다음에 6x 더하기 1이 얘가 12x 됐죠? 그 다음에 계속합시다. 한쪽으로 다 넘겨버릴까요? 자, 9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 얘가 0 나오네. 자, 얘는 우리가 판별식 정리해보면은 판별식 뒤에 값이 얼마 나온다? 얘가 0 나오죠. 그렇죠? 괜찮지? 그래서 얘는 몇 개 만난다? 1개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림으로 보시면은 얘가 있잖아.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직선 기울기 3자리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점에 x좌표 1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원하고 위치관계를 내가 볼 건데 이 녀석의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냐. 또 역시나 이념을 여기 y자리에다 투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3x 더하기 1의 얘가 제곱 그 녀석이 얘가 1이 나오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양변에 3을 곱해주면서 전개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6입니다. 여기는. 자, 6. 그 다음에 얘가 3, 여기까지. 자, 그래서 12x 제곱에 얘가 6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2를 약분해서 정리를 해주면 6x 제곱에 더하기 2를 약분한 겁니다. 2 약분했으니까 6 남고 3x고 그 다음 마이너스 0이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얘가 교점 몇 개 나오냐 물어보시면 판별식 그냥 쓰면 되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얘 2차 방정식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만들어지죠. 계산하시면. 왜냐면 얘랑 지금 부호가 있잖아. 곱했을 때 마이너스인데 거기다 마이너스하고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래서 d가 0보다 큰 거 확인할 수 있고 교점 몇 개 나온다? 이렇게. 자, 그림으로 대략 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내가 타원이 생겼으면은
선이 길쭉하게 되는데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길쭉하게 뭐 이런 식으로 얘가 그림이 그려져서 교점 몇 개 나온다. 교점 X 옆에 2개 나왔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이죠. 자, 쌍곡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얘를 여기다 이제 또 투입합니다. 자, y자리에 넣어주면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y 대신에 3x 더하기 1의 얘가 제곱이 1 나왔어. 자, 그럼 정리 좀 계속 해보니까 x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9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x 더하기 1이 있고 얘가 1. 그래서 이거 정리된 거 우변으로 넘겨주니까 8x제곱에 마이너스 6x가 플러스 6x로 바뀌고 마이너스를 넘어가니까 플러스 2가 되고 0이에요. 약분을 좀 해줄까요? 자, 약분해주면 얘가 4 남고 3 남고 1 남고. 그래서 판별식을 써봤더니 판별식 뒤에 값이 9-4가 16이 되니까 얘는 음수 나오네요. 그렇죠? 판별식 D가 음수.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교점 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얘는 우리가 역시나 쌍곡선 우리가 보시면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점근선 있고 뭐 이렇게 점근선 따라가게끔 그림이 그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울기가 얼마짜리였냐면은 얘는 3짜리 직선이었죠. y좌표는 1이면서 기울기 3짜리 직선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교점이 안 만나는 상황으로 이렇게 뭐 그려져 있다 이거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가 그림까지도 한번 봤습니다. 자, 근데 저기 1번에 나오는 녀석들은 모두 다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게끔 일단은 문제 모양을 보여드린 겁니다. 알겠죠? 2차 방정식을 보이게끔. 자, 그러면 정리가 되셨으면 넘어가도 되죠? 밑에 걸로. 자, 바로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도전해보세요. 시작. 자, 어떤 특별한 기술을 쓰지 않고 자, 그냥 2차식과 1차식의 위치 관계는 연립해도 우리가 판단하시면 된다. 연립했을 때 그 녀석의 모양에 좀 주목하세요. 2차 방정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혹시 2번을 풀은 친구들은 3번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돼요. 3번. 2번 풀었으면. 자, 일단은 2번을 잘 풀어 기억력 지금 잘 나왔죠. 얘는 뭐 집어넣고 판별식으로 우리가 정리했으면 되는 문제였고, 근데 우리가 포물선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
뭐 왼쪽으로 이렇게 볼록 돼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볼록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얘가 포물선이 있으면은 직선이 내가 오실 때 그 만약에 직선의 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만약에 주어져 있잖아. 자 이런 녀석이랑 우리가 연립해서 계산을 할 때 판별식으로 우리가 썼을 때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 녀석의 만약에 식이 x는 만약에 k꼴로 정리가 된다. 즉 y 자리에 얼마가 들어간다? 0이 들어갈 때. 그럼 x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함수는 아니고 방정식이야. 이렇게 세로선이 그어져. 맞습니까, 여기까지? 세로선이 그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로선이랑 연립 방정식을 풀라라고 하시면은 어떤 녀석? 2차 곡선 y 제곱이 있잖아. 4px 꼴이랑 연립을 하라고 하잖아. 그럼 x 자리에다 k를 딱 집어넣으면 y 값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지, 그렇죠? y가 2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y로 내가 근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를 뭐 x가 있잖아. 하나 있으니까 x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 풀 때 y를 소거하고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야 x가 한 개 있잖아. 그러니까 그림도 안 그리고 x가 한 개 있잖아 해서 답을 1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x는 k꼴일 때는 그림을 그냥 그려보는 게 가장 괜찮아요. 알겠죠? 식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y 값은 2개 정리했을 때. 근데 또 위험한 경우도 이런 거죠. 이런 애들은 있을 수가 없지. 그 다음 이런 경우는 얘가 또 한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우리가 포멜선이랑 누구랑 x는 k꼴을 다룰 때는 연립해서 말고 그림 그려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괜찮다. 근데 다행스러운 게 그냥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처럼 있잖아. 그러니까 x랑 y가 둘 다 보이잖아. 그때는 그냥 판별식으로 그냥 다 해결돼. 알겠죠?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에서는 있잖아 괜찮을 것 같고 요거 ax 더하기 by 더하기 c꼴은 0일 때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게야. 자 넘어가고 자 3번. 자 실수 n의 값에 관계없이 n이 뭐가 오든지 간에 n이 아무거나 오더라도 즉 y절편이 네가 뭐가 오시든 간에 항상 만나기 위한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일단 있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연립으로 내가 무조건 들이대기 전에 일단은 문제 상황을 일단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연립으로 할지 말지를 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좌표평면상에다가 점근선을 굉장히 만들어 봅시다. 자 얘가 1이랑 얘가 4야. 그쵸? 그러면 1분의 4에다 루트 씌워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게 점근선의 기울기였죠? 박스 쳐서 했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자 점근선 만들 때 자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있잖아. 어디 있는지 나도 지금 잘은 모르겠어. 잘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요쯤에 있다고 하자. y절편 n의 값을 여기다 놨어. 양수 쪽에다 놨어. 자 그러면 내가 직선을 그었을 때 항상 만나야 되거든요. 야 이거 이거 여기에서 있잖아. 우리가 직선을 그어주면 항상 만나니까 물어보시면은 이 쌍곡선이랑 어떻게든 만나게끔 봐야지 이거를 보실 필요는 없고 점근선이 진짜 중요해요. 점근선. 이 쌍곡선하고 우리가 직선하고의 교점을 우리가 체크를 하실 때 이 쌍곡선보다도 내가 점근선에 주목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점근선에 주목.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첫 번째 케이스처럼 이렇게 내가 점근선이 있고 곡선은 아직 안 그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y절편 안에 있어. 근데 내가 이거 점근선이랑 만나게끔 이렇게 그리잖아. 여기서 점근선이 이 오른쪽과 왼쪽 이 영역에서 이렇게 내가 만나게끔 그려주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곡선은 이 점근선을 따라가고 있고 점근선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점의 좌표가 보여야 한 거야. 보이지? 그쵸? 만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 요쯤에서 내가 또 직선을 그어주는데 그 녀석의 기울기를 설정을 해줄 때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또 그어놓으시면은 일단은 만나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왜? 그냥 점근선에서 내가 이 오른쪽과 이 왼쪽 영역에 대해서 그냥 점근선이랑 만나고만 있다면은 여기서 그냥 당연히 교점이 생기겠지. 이해되시죠? 대신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물어보시면은 이게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이게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별하시는 게 맞기는 해요, 알겠죠? 이게 엄청 얘가 급하게 이렇게 그어지면은 안 만날 수도 있잖아. 점근선과 만나고 있을 때. 자, 일단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내 마음대로 그냥 그림으로만 풀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접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식으로 내가 그래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자, 식으로 접근. 자, 그러면 연립을 하자는 이야기고 y자리에다가 우리가 이 녀석 직선을 대입을 시켜줘. 그럼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mx의 마이너스 mx 더하기 n의 제곱의 값이 얘가 1이다. 보고 있는 거 맞죠? 자, 4 곱해. 수민아 너 혹시 졸리면 일어나. 알겠어? 놓치면 안 돼요. 자, 계속 전개해보면은 얘가 4에 마이너스 m의 얘가 x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mn에다가 그 다음 x. 그 다음 마이너스 n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몇 차 방정식이냐 물어보시면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모르는 거야. 이 네모 박스 한번 보실래요? 얘가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문자잖아, 그치? 문자면 뭐 하셔야 된다? 케이스 분류하셔야 돼. 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케이스 분류를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m의 값, 제곱이 어디 갔대? m 제곱이죠. m 제곱의 값이 4일 때니까 m의 값이 얘가 2였을 때랑 m의 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m의 값이 얘가 2가 아니고 m의 값이 마이너스 2가 아니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아니었을 때 이렇게 놓아줍니다. 자,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2나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왔을 때, 자, 그랬을 때 어떤 특징을 갖냐면 대입을 한번 실제로 해보니까 얘는 이 맨 처음에 얘가 m이 2였을 때로 한번 볼게요. 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내가 4에 n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에 그 다음에 빼기 4는 0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모양이 보이고 우리가 ax 꼴은 b 꼴의 방정식을 풀 때 얘 만약에 a가 0이 아니었다면은 x는 a분의 b 이렇게 실근이 하나 나오는데 a가 0이었을 때는 이 구조가 0 곱하기 x는 b꼴이 되고 b의 값이 만약에 0이었다면 x가 무수히 많죠. 근데 만약에 b의 값이 0이 아니었잖아. b가 0이 아닌 어떤 값이 뭐 숫자 3이었어 예를 들어. 그럼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해가 1차 ax 꼴은 b 꼴의 방정식이야. 근데 얘도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4a nx 그 다음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4인데요. 이걸 한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우변을 넘겨주니까 이거 이렇게 되고 이거 플러스 되고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그럼 얘도 최고차의 개수에 따라서 일단 결정이 될 거란 말이야. 만약에 n의 값이 있잖아. 이 0이었다면 얘가 0이었다면 n이 0이었다면 얘가 4가 남잖아 우변에. 그쵸? 0 곱하기 x가 4니까 이게 말이 안 돼. x는 없어 이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밑에 거 m이 마이너스 얘가 2가 들어갈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가 되거든. 계산하시면은 여기 최고차의 개수만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정리돼. 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의 값이 2나 마이너스 2가 나왔을 때 n의 값이 0이면은 x의 값은 없고 n이 만약에 그럼 0이 아니잖아. 얘가 0이 아니면 나눌 수가 있으니까 x 값이 한 개는 있어. 이게 식으로 보실 수 있다.
자, 우리가 원했던 거는 n에 관계없이 항상 만나고 싶은 건데 얘는 있잖아. m이 2고 얘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m에 따라 가지고 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은 우리가 정답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n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항상 교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안 된다고. 1번 케이스는. 실제로 그림으로 보잖아.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기울기가 2나 마이너스 2인 경우는 점근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경우야. 직선이 그어지는데 얘네 점근선의 기울기랑 이렇게 똑같이 그려져. 근데 얘가 n의 값이 이 n의 값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y좌표는 0이 아닌가 뭐 요쯤에 있겠죠. 뭐 이렇게 그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 거야. 근데 이때는 교점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뭐 반대쪽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냥 하나. 근데 n의 값이 0이 될 때는 해가 없어. 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점근선과 일치됐을 때거든요. 일치됐을 때는 당연히 교점이 없겠지. 이걸 식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그림으로 눈대중으로 문제를 잘 이렇게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때 있잖아 틀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식으로 풀었을 때도 어쨌든 될 수 있게끔. 자, 그럼 얘가 2랑 얘가 마이너스 2가 있었어. 그 녀석이 아니었을 때 점근선의 기울기랑 달랐을 때, 즉 2차 방정식의 최고 차이 계수가 0이 아니었을 때지, 그렇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접근할 수 있다? 판별식으로 접근다.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판별식 가능. 따라서 판별식 4분의 D 쓰시면 m 제곱에 n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붙이고 얘 부호 반대로 바꿀게요. 4-a가 m의 제곱에다가 n 그 다음에 제곱에 플러스 4가 만들어지고 그 녀석이 얼마가 나온다? 양수냐 음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얘가 어쨌든 문제에서 n에 관계없이 항상 만나고 싶은 거니까 2차 방정식에서 실근관계 조건이 0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해야 돼요. n이 뭐가 오든지 간에. 계속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mn의 제곱은 얘네 둘이 곱한 거랑 같이 소거가 돼서 사라져. 알겠죠? 요거 둘이 곱한 거랑 사라져. 앞에 게. 그럼 얘가 4n의 제곱이 남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니까 플러스 16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4m의 제곱이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가 아무거나 오더라도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쵸?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녀석의 조건은 그럼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이 얘기야. 아무거나 와도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봐봐. 얘를 우리가 16-4m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m 제곱보다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고 이 녀석은 있잖아. 음수 아니면 0이거든요. 그쵸? n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이 마이너스 아니면 0이야. 근데 얘가 뭐가 오든지 간에 항상 성립을 해야 되고 있으니까 얘는 최소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돼. 따라서 16-4m의 제곱의 값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m의 값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적거나 같다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케이스는 뭐냐면 이 두 녀석의 조건을 내가 적용시켜야 되지. 2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니어야지만 판별식 가능했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없애고 이것도 없애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다음 3번째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이거 식으로 다 일단은 관찰해야지 완벽하게 떨어져. 자, 그래서 타원은 있잖아 문제될 게 없거든. 포물선도 아까 얘기했던 것만 조심하면 되고 쌍곡선이 가장 빡쳐. 교점계수 따질 때. 그래서 그냥 크게 기준을 나눠준다면은 최고 차이 개수가 케이스 분류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얘가 점근선의 기울기랑 똑같을 때 기울기 값이 기울기가 점근선의 기울기랑 똑같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그 녀석의 점근선 기울기랑 똑같은 녀석으로 다룰 때는 그림으로 보시고 얘는 그림으로 보고 이 녀석은 그냥 식으로 분류하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요는 두 녀석 같으면 그리고 좀 더 풀어볼까요? 자 뒤에 넘겨서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
배터리가 없다고? 도움 안 되고? 뭐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촬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영상 주소 알려줄게. 알겠죠? 카톡으로 봐. 자, 4번. 자, 쌍곡선과 직선의 교점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일단은 여기 직선들이 지금 A랑 B인데 얘는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서는 A 조건과 B 조건을 지금 설정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내가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은 일단은 먼저 이 녀석의 내가 정근선의 기울기부터 먼저 봐. 그게 얼마 나오냐면은 2분의 18에다가 루트 씌워주고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주시면은 기울기가 지금 얼마 나오냐면은 플러스 3짜리랑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를 갖고 있고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오른쪽에 그려지고 얘가 왼쪽에 그려지는 우리의 쌍곡선이 있었겠지. 그쵸? 근데 얘는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내가 A 값이 내가 3 이게 보여. 알겠죠? 그 점근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상황이 보이잖아? 그럼 이때는 무엇으로 푸냐면은 그려서 풀어. 알겠어? 그러면 그 점근선의 기울기랑 다른 녀석들이 보였을 때 얘 기억번이랑 디귿번 같은 경우는 얘는 식으로 풀면 되고요. 그럼 시작합시다. 얘부터 일단 보시면은 그림이 여기 있죠? 요거 그냥 써버리자. 이거 조그만 거. 자, B가 양수라는 얘기는 Y절편이 양수라는 얘기고 그러면 점근선의 기울기 3이랑 평행하면서 이렇게 양수 직선이 그어지면 교점이 몇 개 보입니까? 자, 얘 하나 보이죠? 그쵸? 교점 한 개. 그래서 얘가 이거 1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오타야. 그냥 한 개야, 한 개. 여기 없다를 지워. 한 개. 교점 한 개. 이거 오타예요, 여기. 오타가 1개. 교점이 한 개다. 이렇게 준 거고 얘는 맞습니다. 그러면 교점 하나 있는 거.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번과 이제 디귿번을 이제 풀어가시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y는 마이너스 내가 4x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y는 마이너스 4x. 자, 이 녀석하고 내가 교점 보시면 돼. 자, 근데 잠깐만. 만약에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 선생님이 얘를 식으로 풀고 얘를 식으로 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림도 안 그리고 그냥 식에다 뚝 집어넣고 판별식을 썼으면은 답은 나오지만은 어쨌든 조금은 더 빠르게 내가 판단하고 싶잖아. 일단은 그림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일단은 좋아. 그림으로 그냥 바로 보일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 있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시 얘는 우리가 점근선 기울기가 얘가 3이고 점근선 기울기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지금 보니까 쌍곡선의 중심에 0,0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야. 여기를 지나고 있어.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로 해서 이렇게 그어봐. 굳이 내가 연립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교점이 절대 없잖아. 그래서 교점 없다. 이거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3분의 1이었을 때. 자, 기울기가 3분의 1짜리 직선을 내가 데려오시는 거죠. 그때 B가 양수면 교점이 두 개냐? 내가 식으로 먼저 들이대도 괜찮긴 하지만은 그림으로 먼저 체킹이 가능하다면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자 3분의 1짜리 직선을 기울기 3분의 1짜리. 자, 그러면 기울기 3분의 1짜리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얘가 어디 있어야 돼? y절편 b값이 얘가 음수에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당연히 두 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두 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려봤더니 바로 나와요. 그래서 두 개 나오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그럼 과거로 좀 넘어가서 이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를 관계를 다루고 고1 때도 그 다음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도 너네가 다루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뤘단 말이야. 그쵸? 함수랑 함수들은 다 다루고 있었어. 근데 어쨌든 이 녀석들의 위치 관계들을 우리가 보실 때 반드시 1번으로 돼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그려라 이거야. 그려놓고 어느 정도 내가 체크가 되고 그 그려놓은 거에서 체크가 안 된다면 뭐 하시는 거야?
여기서 체크가 안 되면 식으로 그때 마지막에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졸지 마. 좋은 거 아니지? 진짜지?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도 웬만하면 일단 그림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연산을 들어갈 거야. 필요할 때. 자, 넘어가죠. 자, 5번 별표. 별표 5개. 자, 5개 쳐봅시다. 자, 우선은 먼저 여기 뒤에 보이는 1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 있죠? 이 1을 바꿔쳐야 돼. 야, 이거 잘못 썼어, 선생님이.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됩니다. 거기 혹시 프린트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우리가 판단하자 그랬는데 n의 값이 얘가 1이었을 때 얘가 2개 나오냐 물어봤어. 그럼 얘가 1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6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y 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자, 그 다음에 육격분이라고 써야겠다. y는 얘가 x 더하기 2분의 얘가 1이라고 일단 줄게요. 자, 식으로 일단 연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그림으로 일단 그려보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은 거기서 끝낼 수 있고, 만약에 잘 안 보이면은 그때는 식으로 연산하시는 게 맞죠? 자, 그러면 그림 그려봅시다. 자, 그림 그려 이렇게. 얘가 6이 나오고, 잠깐만, 6이랑 1이니까 이게 관계 틀렸잖아. 자, 다시요. 이 녀석이 6이고 얘가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점근선의 기울기, 자, 체크하시고, 얘가 점근선의 기울기 체크하시고, 자, 얘 뒤에 있는 상수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위아래로 내가 그림이 그려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상수선이. 자, 그랬을 때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짜리야. y좌표는 2분의 1이고 2분의 1은 여기쯤 있겠죠? 자, 기울기 1짜리네. 봐봐. 얘 지금 기울기가 지금 얼마예요? 현재 보시면 요거 기울기 6분의 1이지, 그치? 그럼 6분의 1보다는 내가 급한 녀석이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어줬더니 알아서 교점이 그냥 2개 보이는 거 돼야 안 돼요. 알아서 2개 보이죠. 식으로 뭐 정리할 필요도 없어. 얘 기억은 참.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갑시다. 모든 n에 대해서 fn의 값이 1이 아니다 라고 일단은 써놨는데, fn의 값이 1이 아니다. 모든 n에 대해서 fn의 값이 1이 아니다. 일단은 얘는 우리가 n의 상황, n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아. 즉, 이 박스에 있잖아. 박스에서 여기 y좌표에서 만나고 있는 이 두 점 있죠. 박스의 끝점들. 얘가 둘 다 n이 될 수 있는데, n. 그러면 n의 값을 내가 점점점 내가 키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연수 n이니까. 1부터 시작해서 2, 3, 4, 4, 4, 3, 4, 5, 6, 7 이렇게 쭉 올릴 수 있겠죠? 그럼 기울기도 계속 바뀔 거고, 그때 교점이 하나가 절대가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교점이 유일하게 딱 하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언제였었냐면은 점근선의 기울기랑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았고 y절편의 값이 내가 얘 쌍곡선의 중심이 아니까 점근선과 일치되지 않는 직선이 왔을 때는 교점이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다룰 때. 그래서 니은번에서는 이렇게 의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 n의 값을 내가 6일 때 잠깐 볼까? n이 6이었을 때는 얘가 6이고 얘도 6이잖아. 이렇게 긋고 얘도 이렇게 그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여기 위에 쪽과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자, y절편의 값이 지금 얼마였었냐면 얘가 3이 되는 거죠. n이 6이었을 때는. 여기다 6 집어넣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기울기를 얼마짜리를 그어준다? 1짜리. 기울기 1짜리를 그어줘. 근데 긋는데 얘는 박스에서 x 증가량과 y 증가량 점근선의 기울기 보니까 1이기 때문에 평행하게 그어주면 교점이 몇 개 나올 수 있다? 여기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가 안 나온다는 거는 잘못된 거고, 얘는 n의 값이 언제면 되는 거야? 6이었을 때는 우리가 교점의 개수 하나짜리인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n이 6일 때 상황을 딱 의심할 수 있었어야 돼. 어디가 있냐? 6일 때 의심한다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봐. 쌍곡선이 있는데 쌍곡선에서 우리가 점근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
점근선이 있어. 점근선이라고 내가 쓸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뭐 쌍곡선들을 이렇게 그어놨어. 근데 우리가 y는 mx 더하기 내가 n의 직선이 있었을 때 특별히 이 m의 값이 점근선의 기울기랑 같을 때, 그럼 점근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자, 그럼 n의 값을 우리가 설정을 시켜줄 건데, 만약에 이놈의 n의 값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쌍곡선의 다시요. n을 정해줄 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얘가 쌍곡선의 점근선과 일치되게끔 내가 그려줄 때 n의 값이 결정될 때랑 얘가 쌍곡선의 점근선과 일치되지 않았을 때, 일치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의 직선으로 구분시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점근선이랑 일치가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교점이 무조건 안 나오게끔 그려지게 돼 있잖아. 교점이 없어. 근데 점근선이랑 일치되지 않는 직선인데 기울기는 똑같아. 그러면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가 빨간 색깔 직선을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빨간 색깔 직선을 그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을 긋던지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을 그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보시면은 교점이 무조건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어. 얘도 한 개 있고 이런 것들도 하나씩밖에 없어. 얘도 이렇게 그어주면 하나 나오고 이렇게 그어주면 하나밖에 안 나오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계셨어야지 내가 니은번을 풀었을 때 바로 n을 6인 걸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n을 6인 걸로 의심한 근거는 뭐냐면은 얘 기울기가 1인 거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러면 1인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박스에서 우리가 점근선의 기울기가 6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n의 값이 6일 때의 상황을 한번 해보신 거지. 안 그러면 2일 때 하고 3일 때 하고 4일 때 하고 다 해줘야 돼. 이게 더 최악의 경우까지 간다면 선별식도 많이들 쓰고 있겠지. 그래서 니은번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친구들? 자, 그 다음에 fn이 0이다. 이걸 만족하고 있는 n의 최소값이 7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 자, 이게 제일 골 때리는 상황이지, 지금. 이게 제일 골 때려요. n이 0인 n의 최소값이 7이냐고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황 분석을. 이거 지워도 되죠? 얘는 냅둘게요. 잠깐만. 우리가 기역번과 니은번을 하고 이제 디귿번 넘어가는데, 아까 전에 내가 1이었을 때 그 상황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은 n이 1이었을 때 얘 봐봐. 기울기가 1인 게 내가 그려지고 y절편 2분의 n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실은 n의 값이죠. 그렇죠? 이 지점. 그럼 0이랑 n하고에 내가 중점이니까 여기 있어. 그러니까 박스가 그려지면 박스에 내가 중심과 여기 끝점에 중점에 무조건 이 직선의 정점이 하나 잡히고 기울기가 1자리로 그려지는데 현재 이 녀석의 점근선의 기울기 6분의 1자리는 1보다는 작으니까 얘가 이렇게 그어져서 교점이 두 개가 그냥 보였지. 요 식으로 푼 게 아니고. 근데 만약에 있잖아, 여기서 n의 값이 얘가 2가 됐어. n의 값이 있잖아, 2가 되었어. 그럼 여기 1 대신에 내가 숫자 2로 체인지가 되는 것 뿐이겠지, 그렇죠? 그래도 이때 기울기 이 녀석은 1보단 내가 역시나 작잖아. 이 1보다는 얘가 작잖아. 맞아요? 그래도 교점이 몇 개 나온다? 그래도 2개 나오지. 따라오시죠? 그럼 얘는 n의 값이 언제일 때까지? n의 값이 5일 때까지는, 얘가 5가 될 때까지는 6분의 5짜리가 1보다는 어쨌든 작단 말이야, 기울기가. 그렇죠? 그래서 교점이 역시나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그럼 1부터 시작해서 내가 5까지 했는데 교점이 2개 나왔거든? 근데 n이 6이었을 때 우리가 아까 해보니까 교점이 하나 나왔지. 그러면 n이 누구일 때 한번 해봐야 돼. 7일 때 한번 봐야겠네. 그쵸? 7일 때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n이 7일 때 한번 봅니다. n이 7이 되면 이게 기울기가 조금은 더 1보다는 크게 돼요. 6이
6이고 얘가 7이고 자 연결하시면 되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이쪽에 그려지고 그다음 한쪽에 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점 2분의 n의 값, 2분의 7의 값을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 기울기 일자리를 그리는데 이번에는 누구보다 작게 그리셔야 돼? 누구보다 작게? 얘 기울기 6분의 7보다는 작게 기울기 일자리가 그어질 거야. 맞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자 이렇게 내가 그어보니까 선생님 교점이 없는데요? 교점이 없죠? 지금 생긴 거 보니까. 교점 안 보이지? 그럼 얘는 우리가 0이 될 때에 내가 최소값이 7이다.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칠 수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야. 혹시라도 있잖아 기울기 1을 그렸는데 이게 접해서 가면 어떡해? 접할 일은 절대 없으니까 접해서 가면 어떡해? 그래서 판별식 써보신 다음에 얘가 0보다 작다인 걸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 알겠죠? 근데 판별식 계산하면 얘가 0보다 작게끔 나와요. 그래서 얘는 지급번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이 나와요. 자, 그림으로 그렸을 때 애매하면은 그때 뭐 하시면 된다? 우리가 판별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바로.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띄우시고 4번 준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접선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쉬는 시간.